살이 쪘는데도 아무도 모르게 하는 비밀. 이거 진짜 내가 알려드린 꿀팁인데 아 진짜 아파. 앞볼륨 올라와라. 그러면 다리가 길어 보이면서도 허리가 그쵸? 팔뚝살 다 튀어나오죠? 마지막으로 살이 쪘을 때 그나마 피해야 될 옷. 제가 살쪘을 때 피하는 옷이에요. 나들이들 안녕하세요, 나연입니다. 오늘은 잔소리 영상입니다. 하지만요, 다이어트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그런 나둥이들이 본다면 도움을 분명히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최근에 살이 좀 쪘어요. 저 꽤 많이 쪘어요. 살 4kg나 쪘어요. 티 안 나죠, 근데?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제가 4kg나 쪘는데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 티가 안 나게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살이 쪄도 잘 티가 안 나는 법 플러스 다이어트를 꼭 해야 하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나 우리의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살이 쪘는데도 아무도 모르게 하는 비밀. 첫 번째는요, 얼굴만 관리하면 돼요. 사실 얼굴은요, 나중에들 살이 진짜 많이 찌지, 5kg 이상 이렇게 찌지 않는 이상 크게 변하지 않아요. 물론 빠졌을 땐 드라마틱하게 예뻐지지만 그렇다고 살이 쪘다고 해서 얼굴이 좀 못생겨서 이런 느낌 없거든요. 그래서 살이 쪘는데도 얼굴은 지키고 싶다 했을 때 어디를 관리하면 되냐? 턱선, 그리고 잘 붙는 코, 그리고 팔자, 눈, 눈썹 이쪽을 잘 관리해주면 돼요. 과일사로 풀어줘도 되고 나둥이들 가지고 계신 고주파 혹은 초음파 디바이스로 이렇게 계속 쪼사줘도 되고요. 그리고 EMS 너무 효과적이에요. 전 사실 살쪘을 때 EMS 제일 많이 쓰거든요. EMS 너무 효과적이고 그게 정 없다 하면 얼굴 이렇게 마사지만 해주셔도 됩니다. 스팟을 알려드리면 일단 손으로 턱 있죠? 여기를 이렇게 약간 누르듯이 꼬집어요. 꼭꼭꼭꼭 꼬집어요.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냐? 귀로 가요. 귀가 진짜 붓기 빼는데 좋거든요. 이렇게 귀를 쪽쪽쪽 위아래로, 그리고 여기 귀랑 얼굴이 연결된 이 부분 있죠? 여기를, 이거 진짜 내가 알려드린 꿀팁인데 여기를 뜯어요. 엄청 아프거든요? 이 부분 뜯으면서 여기를 누르는 거예요. 아 진짜 아파.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 진짜 얼굴 붓기 10분이면 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꾸준히 해주잖아요? 얼굴로 살이 잘 안 가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얼굴만 풀어줘야 되나? 아니요. 그래도 우리가 여기까지는 티가 안 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목도 잘 풀어줘야 돼요. 목도 나중에 뭉쳐서 두꺼워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기 이쪽을 계속 주기적으로 주물러줘야 돼요. 여기 주물러주고 앞뒤로 문질러줘야 됩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얼굴 붓기빼 빠져요. 여기 하면 툭툭 뭐가 걸리거든요. 이렇게 계속 이것만 해주면요, 일단 얼굴 관리 절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나둥이들이 마사지 하는 거를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영상을 빠르게 찍어볼까봐요. 앰플은 살짝 묽은 게 좋거든요. 저는 이거 주베르 포스트 에센스 잘 쓰는데 이게 잘 안 밀려서 좋아요. 아, 뭔 소리야. 안 말라서 좋아. 그리고 기억나세요? 이거 아직도 요만한 거를 못 찾았어요. 이거 아니면 사실 전 요즘 요것도 진짜 잘 써요. 근데 이게 좀 비싸. 이건 진짜 이렇게 뜯기 너무 좋은데 요것도 충분해요. 닥터헤드. 요걸로 해볼게요. 요걸로 턱선을 쭉 타고 가서 여기 걸어요. 눌러 한번. 이게 뾰족뾰족하잖아요. 눌러. 올려서 걸고 여기 걸려. 여기 광대도 한번 올려줘요. 앞광대니까 이게 뼈인데 올려주면은 약간 앞광대 볼록 하거든요. 제가 왼쪽만 계속 해볼게요. 살짝 빨개져도 괜찮아요. 또 중요한 건 여기예요. 여기 자갈톡 보톡스 맞잖아요. 그만큼 근육이에요. 여기도 풀어줘야 되거든요. 풀어줘 잘. 보세요, 나둥이들. 여기만 샥 올라간 거 보이세요? 여기 올라갔죠? 이게 한 번 한다고 유지는 안 되겠지만 매일 하면 매일 유지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이쪽도 해줄 건데 이렇게 할 때마다 우들두들 하거든요. 거기를 좀 약간 터트려준다는 생각으로 여기 한번 이게 탁탁탁탁 뭉대주세요. 앞볼륨 올라와라. 그리고 중요한 거 또 하나, 눈썹. 겁나 아프거든요. 근데 요거를 해야 눈이 예뻐져요. 이걸 해야 눈이 안 작아져요. 살이 쪄도. 그리고 이마도 이게 위아래로 이렇게 뭉대줘야 돼요. 그래야 이마가 싹 이렇게 되는 것보다 이렇게 되는 게 좋잖아요. 또 중요한 거, 진짜 코가 붓는다 하시는 분들 여기 많이 풀어줘야 돼요. 코 할 때가 이게 최고인데 이렇게. 코는 저는 사실 좀 세게 해주는 편이에요. 시원하거든요. 코도 뚫려요. 이렇게 하면 잡고
자, 근데 나중에들 여기 하이라이트는 목이에요. 목을 요렇게 흉쇄도 이렇게 꼬집으라 하잖아요. 근데 여기를 가로로 여기 막 잡혀요. 아, 나 지금도 뭉쳤어. 이거는 이렇게 손에 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면 됩니다. 뒷목은 세로로 긁어도 돼요. 세로까지 싹 긁어주고. 너무 쉬워요. 하루에 5분이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상체 라인은 사실 웬만큼 해서는 안 무너져요. 그리고 엄청 중요한 귀 뒤. 아까 제가 이렇게 떼주라 했죠. 뒤도 떼줘야 돼요. 뒤는 떼서 이렇게 뭉대주. 해보시면 정말 아파요. 이것도 잘 해야 돼요. 아우 아파. 그리고 귀 필러 맞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귀 뒤 이렇게 풀잖아요. 귀가 이렇게 서요. 정말로 부디 도움이 되셨길. 사실 이 정도만 하면은 거의 90%는 티가 안 나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이 얼굴에만 찌는 게 아니잖아요. 몸에도 찌잖아요. 체형도 정말 저를 믿으세요. 충분히 보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원래 누구나 자기에게 어울리는 옷이 있고 안 어울리는 옷이 있어요.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그냥 내가 살이 조금 쪘을 때 안 쪘을 때 어울리는 옷이 다르다는 걸 받아들이고 그때그때 어울리는 옷을 입어주면 됩니다. 뚱뚱하다고 펑퍼짐한 옷만 입냐?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이트에 가까운 내추럴 체형이어서 살이 찌면 상체가 굉장히 부해지는 스타일이에요. 대신에 또 좋은 점은 팔목, 발목, 다리가 살이 잘 안 찌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가운데 중앙 집중형인 거죠. 그래서 저도 살이 쪘을 때 안 쪘을 때 입는 옷 방식이 살짝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날씬할 때는 너무 말라 보이지 않으려고 입어요. 딱 붙는 옷보다는 반팔 셔츠라든지 약간 좀 우아한 실루엣의 블라우스라든지 이런 약간 야들야들한 거기에 비치는 내 모습이 여리여리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옷들을 좀 주로 입는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살이 쪘다 그러면 오히려 그때는 살짝 붙는 옷을 입어주는 편이에요. 대신에 허리를 강조해야 되죠. 허리의 가장 얇은 부분이 여기가 허리다라고 조금 얘기해줄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기장감을 잘 찾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목도 오히려 라운드보다는 브이넥을 더 잘 입는 편입니다. 살이 안 쪄 보이는 옷들, 자주 손이 가는 옷들을 몇 개 추천해줄게요. 이 옷 이야기는 말로만 해서는 잘 뭔가 설명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직접 입어보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내 체형에 따라서 고려해야 될 것들 그리고 좀 피해야 될 것들을 한번 직접 입어보면서 보여드릴게요. 바지 고르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지 미디 길이에요. 일단 지금 바지 핏을 보여드리면 제 배꼽이 여기 있거든요. 딱 여기까지 올 때 이 기장감. 사실 살이 지금 좀 쪄가지고 여기가 울긴 하는데 그래도 정말 군더더기 없는 핏이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바지 밑 위가 길어지면 어떤 참사가 벌어지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게 바지를 어쨌든 비교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너무 브랜드를 비하하게 되는 걸 수 있어서 브랜드는 공유하지 않겠습니다. 약간 상의가 바로 좀 애매해지죠. 여기 이게 먼저 가슴 아래까지 오거든요. 이게 내가 다리가 긴 건지 뭐 모르겠어요. 허리가 짧은 건지 이렇게 돼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뭘 넣어서 입는다. 이런 참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래 뭐 다리는 길어 보이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뭐야? 허리가 없는 사람이 됐잖아. 가슴 바로 아래 있잖아. 근데 이건 아니잖아.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내가 하이웨스트인데도 예쁘게 입고 싶다. 여기서 나중에들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여기가 들어가면 안 돼요. 이 부분이 싹 나오면 괜찮습니다. 확 괜찮아지죠? 여기까지가 나의 허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허리가 여기서 딱 끝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여기가 만약에 조금만 퍼져. 그러면 다리가 길어 보이면서도 허리가 그쵸? 이 비율을 잘 봐야 돼요. 바지 핏을 볼 때는 이 비율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긴 바지를 입어볼게요. 짠! 제가 영원히 사랑하는 바지예요. 이건 제가 사랑하는 바지니까 말할 수 있죠. 루시르즈. 제가 영원히 사랑하거든요. 몇 년째? 이 집에 5개 있어요. 상당히 이쪽 기장도 길고 바지 기장도 긴데 아까만큼 허리가 짧둥해 보이진 않잖아요. 오히려 비율도 좋아 보이고 이쪽이 탁 튀어나오면서 핀턱이 예쁘게 잡혀 있으니까 괜찮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바지 핏 이야기를 해보자면 허리는 딱 잡아주면서 와이드 팬츠인데 와이드가 통만 넓은 게 아니고요. 이쪽이 넓어서 예쁘게 A라인으로 탁 떨어지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핀턱도 추천드려요. 근데 이 바지가 진짜 예쁘게 핀턱이 딱 잡혀있고 기장도 딱 좋고 허리도 일단 엄청 잘 잡아주거든요. 근데 나는 내가 뭐가 어울리는지 모르겠으면 일단 입어보시고요. 아까 제가 거울을 셌던 거 있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혼자 핏을 잡아보세요. 그러면 본인에게 어울리는 게 나와요.
사실 저는 제가 얼마 전에 카프리 팬츠 영상 올렸었는데 그 카프리 팬츠도 제가 저한테 맞게 수선한 거거든요. 기장도 좀 줄이고 약간 이제 주머니 받고 옆에 살짝 줄이면서 뭔가 골반 좀 더 있어 보이게 수선한 거거든요. 본인 체형에 맞게 이제 잘 조합해서 입는 그런 눈이 필요합니다. 또 이제 제일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티셔츠를 고르는 법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티셔츠를 볼 때는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첫 번째는 일단 당연히 넥라인이죠. 넥라인. 두 번째는 어깨 라인. 조금 더 나아가서 요 기장, 팔 기장. 그리고 세 번째가 재질. 그리고 마지막은 요 기장이에요. 반팔티 기장. 일단 최대한 날씬해 보이는 것들을 추천드릴게요. 일단 이거는 소재가 굉장히 야들야들 찰랑찰랑 좀 시원한 소재예요. 근데 제가 좀 살이 쪘을 때는 야들야들한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오히려 좀 탄탄하게 내 몸을 잡아주는 각진 것들을 좋아하는데 이거는 야들야들함에도 불구하고 어깨에 각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티를 진짜 애껴서 입어요. 요거 보이시죠? 어깨와 소재. 여리여리하면서도 각을 세워주는 이 소재. 이 두 개의 조합이 정말 귀해요. 그리고 사실 허리 라인도 살짝 잡혀 있어서 이렇게 입으면 웨이버도 괜찮긴 하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반팔티 예쁜 것들은 쟁여야 돼요. 하늘 아래 같은 흰 티는 없어요. 제가 안 좋은 예를 한번 입어볼게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안 좋은 예가 이거밖에 없긴 한데 바로 조금 가빠있어 보이죠. 심지어 기장까지도. 이게 그나마 그래도 지금 제가 이 바지를 입어서 베스트로 입을 수 있긴 해요. 그나마 이 바지여서 이 핏이 나오는데 그래도 이제 제 체형엔 안 맞다. 내가 이 브랜드 너무 좋아하지만 내 체형엔 안 맞다. 팔뚝살 다 튀어나오죠? 그래도 그나마 살리는 거 이 바지 때문인데요. 제가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만약에 바지가 나의 최악의 바지로 해본다? 나 그냥 바로 5kg 되는 거야. 바로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나중에 되게 핏의 중요성을 아시겠죠? 어때요? 아까랑 5kg 차이 나지 않나요? 만약에 너무 입고 싶다. 크로 입고 싶으면 아래가 핀턱 딱 잡히고 와이드하게 쫙 시원하게 빠지는 그런 팬츠를 고르셔야 돼요. 기분 나쁘니까 일단 다시 제 최애 바지로 돌아가고요. 이번에는 소재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 소재가 조금 더 저를 이제 두툼하게 보이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얇아서 보면 제 가슴도 다 비치고 근육의 질감이 다 보이잖아요. 근데 근육의 질감이 이렇게 막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체형에는 특히나 살이 쪘을 때 훨씬 더 살이 찐 게 티가 날 수밖에 없어요. 같은 핏이어도 만약에 좀 탄탄한 핏이면은 다르거든요. 비슷한 걸로 탄탄한 걸 입어볼게요. 물론 넥라인이 좀 다른 거를 감안해 주시더라도 이런 데가 좀 뜨고 이렇게 약간 나를 살짝은 이렇게 감싸주는 그런 핏이 다르잖아요. 이런 탄탄한 질감이 주는 차이도 있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이제 넥라인이 달라졌으니까 또 넥라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넥라인 방금 올라오는 거랑 이거랑 느낌 확 다르죠? 저는 쇄골이 딱 드러나는 그런 옷을 좋아해요. 목이 길어 보이기도 하고 승모근이 있다고 해서 쇄골 안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드러내는 게 오히려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 승모근과 함께 내 쇄골도 드러나니까. 이렇게 보이는 게 진짜 마이너스 5kg. 이거야. 근데 이게 U라인도 요런 U라인이 있고 넓은 U라인이 있어요. 넓은 걸 선택하세요. 이 티가 좋은 게 쇄골이 끝나는 곳까지 약간 보여줘요. 그 쇄골이 끝나는? 이러면 이제 베스트. 내 쇄골이 길어 보이기까지 하니까요. 또 다른 넥라인 추천드릴게요. 이런 스퀘어 넥. 목 확 길어 보이고 쇄골이 일자로 돼 보이죠? 스퀘어 넥 추천이고 하트 넥 추천이고 어쨌든 좀 길어 보이고 최대한 목이 길어 보이는 넥라인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또 야들야들하고 말랑말랑한 재질의 U라인은 늘어져 보이기 쉬우니까 그건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나둥이들 꼭 반팔만이 아니라 이런 칠부 소재도 진짜 날씬해 보여요. 지금 저 바로 날씬해 보였죠 또. 왜냐면 여기까지가 우리 팔이가 얇잖아요. 웬만하면 여기까지는 얇잖아요. 여기가 고민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살짝 띄워주면서 넥라인 예쁘게 파지고 허리 딱 잡아주고 여기에 그냥 청바지 와이드 팬츠 입으면 누가 나 살찐 거 알아. 절대 모르지. 그리고 이것도 팔이 일자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핏들도 추천입니다. 마지막으로 살이 쪘을 때 그나마 피해야 될 옷. 제가 살쪘을 때 피하는 옷이에요. 사실 이런 옷은 정말 말랐을 때 아니면 웬만하면 피하는 옷이긴 한데 왜냐? 일단 가슴 부분에 셔링이 잡혀있어요.
근데 설상가상 샤른 위로 튀어나오는 이 프릴들. 만약에 내가 상체에 살이 없고 하체에 살이 있는 분들이면 괜찮아요. 그럼 이쪽이 여리여리하면 이렇게 입어도 되는데 상체로 살이 가는 스타일이다 이러면 상체 부피감은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No. 그럴 바에는 이런 거 입고 싶을 때는 차라리 그나마 프릴이라도 없는 거. 이렇게 좀 탁 붙고 슬림하고 어깨 라인 샥 대고 여기가 부풀지 않는 그런 옷을 입으세요. 저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보완하고 다녀서 사람들이 살찐 거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체형 보완하기 좋은 팁들이랑 옷 고르는 저의 기준을 알려드렸는데 나중에 도움 받으셨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체형에 강점이 있고 단점이 있잖아요. 뭐 나는 허리가 굉장히 말랐지만 다리에 살이 붙는 스타일이야. 나는 다리가 굉장히 말랐지만 뭐 팔이 두꺼워. 뭐 나는 어깨가 넓어. 난 어깨가 예뻐. 난 쇄골이 예뻐. 뭐 요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강점을 잘 파악하고 드러낼 줄 알아야 돼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강점을 모르더라고요. 사실 저도 몰랐어요. 저는 제 어깨가 예쁜지 몰랐고요. 일자로 딱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되고 싶은데 이 근육이 자꾸 붙으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싫었는데 살다 보니 그게 저의 강점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드러내야지.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 계속 그것들만 보면서 그걸 열망하는 것보다 내가 가진 강점, 그걸 활용하는 게 100배, 1000배는 예쁘고 100배, 1000배 효율적이에요. 안 되겠어. 저한테 사진을 보내세요. 제가 장점 다 찾아드릴게요. 내가 또 장점 찾기 달인이거든요. 내가 다 얘기해드릴게요. 사실 제가 최근에 이제 살이 조금 붙으면서 붙은 거 치고 꽤나 행복하게 지냈거든요. 제가 관리 좋아하는 거 맞고 관리 너무 많이 하죠. 전 그거 진짜 재밌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게 너무 날씬해야 돼. 복근이 있어야 돼. 엉덩이가 커야 돼.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몸매 관리를 하기 위한 그런 행위들이 건강해지잖아요. 운동을 꾸준히 하고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고 클린하게 먹고 그런 것들이 나의 건강을 위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건강한 습관들을 채우고 그런 습관들로 인해서 얻는 에너지들이 좋았고 그렇게 하면서 몸이 변하는 그런 과정들이 즐거운 사람이에요. 그게 다른 면으로는 인간은 살찌면 안 돼. 인간은 날씬해야 돼. 2kg 찌면 무조건 2kg 다시 빼야 돼. 로 비춰질까 봐 그게 문득 걱정이 됐었어요. 사람은 이제 계절이 바뀌듯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채워지기도 하고 다시 가벼워지기도 하고 이런 사이클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건데 1, 2kg 쪘다고 진짜 나 쪘어. 뭐 사진 보면서 아무도 모르는데 이거 봐, 나 살찐 것 같잖아. 나 팔뚝살 봐. 이러고 있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나둥이들 그거 찐다고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우리 몸이 잠깐 채워졌다가 잠깐 가벼워졌다가 이 사이클을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에 몸을 맡기고 우리가 유지해야 될 거는 그냥 건강한 습관만 딱 유지하면은 언젠간 자연스럽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모든 체형은 자기만의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걸 가진 사람은 지구에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말 야, 이 사람 신이 내린 몸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자기만의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나둥이들이 생각하는 그런 컴플렉스, 본인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몸무게라는 건 별거 아니에요. 그냥 숫자고 내 몸이 머금고 있는 나의 수분도 진짜 많아요. 그리고 컨디션, 그리고 뭐 약간의 즐거움의 흔적? 이 정도거든요? 몸무게 늘었다 그러면 야, 나 행복했다. 차라리 먹었을 때 그때 추억을 좀 돌아보면서 아, 그때 재밌고 행복했는데 이렇게 생각해야지 막 다이어트 망했다. 실패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다시 얘기하지만 숫자가 변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매력이 단 1g도 줄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나의 마음이다. 우리는 그거를 커버하고도 남을 스타일링 팁도 있고 화장도 있고 여기 관리해주면 되고 노하우가 있잖아요. 다이어트 강박에 시달릴 바에는 나의 장점을 빨리 찾고 날 계속 보면서 어디가 예쁘지 하고 그 부분을 더 빛나게 해주는 방법을 찾는 게 훨씬 더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요. 나중에 또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살찐 근황과 함께 살이 쪄도 티가 안 나는 팁과 또 결론은 살을 꼭 빼야 할까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 마음은 그냥 정말 나중에들이 행복하길 바란 거거든요. 우울해하지 마시고요. 강박 갖지 마시고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또 요즘 브이로그가 좀 없었던 것 같은데 조만간 재밌는 브이로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쉬고 가볼게요.